안녕하십니까. GMS 플렉스 대표 주창모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제 상담을 하면서 과학 중점학교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과학 중점학교를 과연 선택하는 게 좋을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상담을 많이 받다 보니까 과학 중점학교가 어떤 학교고 어떤 식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고자 오늘 이 영상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과학 중점학교는 과학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서 수학과학의 심화 교육을 중점을 두는 학교입니다. 특히 수학과학이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실제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죠. 이런 학생들이 일반 고등학교하고 달리 수학과학에 집중된 학습 환경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다양한 과학 체험 활동과 심화 학습을 통해 이공계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실제 과학 중점학교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학 중점학교의 설립 배경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과학 중점학교의 설립 배경은 우리나라가 이공계 인재를 양성하겠다라고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요. 일반계 고등학교와 과학고등학교의 중간 수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중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학고에 비해서 입학하기에 문턱이 낮아요. 왜냐하면 추첨으로 이제 뽑게 되는 거고요. 하지만 일반 고등학교보다는 과학 과목에 심화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실제 이 과학 중점학교의 특징이고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과학고나 영재고를 준비했다가 떨어진 친구가 후기에 자사고라든지 외고나 이런 데 지원하지 않고 과학 중점 학교로 지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실제 특징적인 걸 보면 일반계 고등학교는 전체 과목 중에 30%가 수학, 과학 과목인 반면에 과학 중점 학교는 45%, 한 절반 정도 되는 것이 수학, 과학 과목이 되는 거고요. 과학고는 60%, 3분의 2 정도가 수학, 과학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딱 중간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학 중점학교는 일반 고등학교로 분리되지만 특화된 교육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전문 교과를 통해서 과학고와 비슷한 수준의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학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한 특징이 뭔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과학 중점학교의 주요한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학과학의 심화 교과 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45% 이상의 교육 과정을 편성하는데 일반 고등학교가 30%니까 약 15% 정도를 수학과학의 특별한 과목을 편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 전체 과목의 약 절반가량이 수학과학 과목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죠. 그리고 전문 교과 과목인데, 전문 교과 과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과학이라고 치면 통합과학을 배우고 그 다음에 물화생지 원과정, 물화생지 투과정까지가 끝인데, 실제 이 과학 중점학교에서는 심화과학이라든지 수학 같은 경우에도 원투 과정이 아닌 심화 수학까지도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 편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심화 과목이 편성이 되었다. 그리고 투 과목이 필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화생지 중에 보통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투 과목을 딱 2개만 하는데 최소 3개 이상, 많으면 4개까지도 모두 이수하도록 권장되어 있다는 것이 이 과학 중점학교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바뀐 내신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과정들에서 수학과학에 흥미가 있는 친구라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이런 학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이죠. 비교과 활동은 1학년 때부터 연간 50시간 이상의 과학 체험 활동을 이수할 수 있게 하고요. 과학창의재단에서 제작한 과학 교양 과목과 과학 융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다양한 이 과학에 관련된 대회나 동아리 활동이 활성되어 있다는 것이 과학 중점학교의 대부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실제 저희 지역에 있는 학교들도 보면 과학 중점학교에 다니는 친구 보면 다른 일반고 대비해서 과학에 관련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행사 같은 것도 훨씬 많이 있어서 실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하는데 많이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시설이나 교육과정의 유연성에 대해서도 알아보겠는데요. 시설은 과학실이 4개입니다. 4개. 2개의 수학실이 있고요. 설립시 약 5억 원을 이제 시설비로 지원을 받게 되고 매년 1억 5천씩 운영비를 지원을 받아서 실제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을 해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과학의 실험을 하거나 실제 그런 활동하는데 예산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실제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교육과정에도 유연성이 있어서 학교에 자율적으로 중점학급의 규모를 이제 뭐 2개 학급이 되든 더 많이 하든 이런 거를 운영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과목도 뭘 선택할지도 학교의 자율성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과학 중점학교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실제 과학 중점학교의 장점은 무엇인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아까와 같이 조금 전에 말한 것과 같이 굉장히 많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심화교과나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생기부가 자료가 좀 풍부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내신이 일반 고등학교 대비해서 좀 낮은 친구도 조금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좀 높은 학교를 지원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과학대회나 연구활동, 동아리 활동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학생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공계 진로 탐색을 하는 데 있어서도 장점을 갖고 있는데 그 물화생지 4과목에 대해서 폭넓게 실제 다루고 있고요. 이공계 진로를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학교에서 주게 됩니다. 2학년 때부터는 과학융합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서 연구 능력과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게끔 해주고요. 실제 마지막 중요한 것도 있죠. 동료 간의 시너지. 이 수학과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학업에서 분위기도 좋고 실제적으로 동료 간의 협력을 통해서 경쟁을 높이는 이런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거는 좀 단점으로 제거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신을 따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가지 요소로 작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과학 중점학교의 단점은 뭔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중점학교의 단점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내신이 좀 치열할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일반계 이과반보다는 내신 등급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과학고나 영재고를 준비했다가 탈락된 학생, 이런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높은 성적을 유지해야 좋은 내신이 나올 수가 있어요. 특히 수학과학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더 준비했던 친구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중학교 때 선행 과정을 많이 했던 친구들이 많이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큰 특징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문과생들에게는 좀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과 같은 경우에는 과학 중점 학교가 있는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좀 불리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과학 중점 학교들은 이과 중심의 학교이다 보니까 문과 학생들에게는 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비교과 활동들이 이과가 원하는 과학이나 수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문과 관련돼 있는 그런 경험을 쌓기가 좀 어려워서 문과 학생이 이제 과학 중점 학교에 가서 준비를 한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학을 가는 데는 좀 많이 불리하지 않냐라는 것에 큰 단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학업에 대한 부담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물화생지 등 전체 고급 과목이라고 해서 실제 심화수학이라든지 심화화학이라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이수를 해야만 되는데 이런 과목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학업의 부담이 커질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그 전까지는 내신 5등급제가 나오기 전, 그러니까 올해 이제 지금 고등학생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이 투 과목이라든지 심화 과목이 다 절대평가로 반영이 되는데 앞으로 바뀐 내신에 의하면
내신 부담은 줄어들어서 5등급제가 되지만 대부분 이런 심화 과목도 다 상대평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학업에 대한 부담이 좀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신을 할 때 지금보다는 원과목이나 투과목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원과목까지만 물리화학 생물제 원과목까지만 내신이 들어가고 투과목 이상이 되는 거에서는 뭐 물투나 화투, 생투 아니면 심화물리나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내신으로서는 절대평가로 반영이 됐었는데 이제 앞으로 바뀌는 입시에서는 전부 다 상대평가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학업의 부담도 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택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수학과학에 좀 재능이 있고 준비했던 친구들이라면 지원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지만 실제 그게 아니라 남들이 가니까 막연히 좋을 것 같아서 라고 하는 친구들은 직접적으로 했을 때 그렇게 도움이 되는 학교도 아니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어떤 학생들이 맞는지 이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과학 중점 학교는 수학과학의 흥미와 소질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너무 많아요. 뭐 실제 전체 과목의 거의 45% 가까이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수학과학 과목이 내신에 절대적인 영향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이공계 진로를 희망하거나 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전공하려는 학생들, 그러니까 장래희망이 이공계인 친구들한테는 상당히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이런 각오를 좀 해야 된다는 거죠. 물화생지를 투과목까지 수강하겠다라고, 최소 2개 과목, 3개 과목까지도 투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강 학생들이 4개 과목 수강 의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지원하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내신으로 가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요구하거나 하는 친구보다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통해 대학 가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과학 중점 학교에 적합한 학생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심화학습과 다양한 비교과 활동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학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학교 내신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능에 나오지 않는 과목까지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비교과 활동에도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친구가 이제 실제 과학 중점 학교에 적합한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과학 중점 학교와 일반고는 어떤 부분의 차이가 있는지 과학 중점 학교와 일반 고등학교 그리고 과학고를 비교해 가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는 수학과학이 30%죠. 30%. 반면에 여기는 45% 이상. 과학 중점 학교는 45% 이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과학고는 60% 가까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입학할 때 대부분 이제 추첨이죠. 일반계 고등학교 추첨이고 과학 중점 학교도 추첨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고는 이제 시험을 통해서 서류나 면접 시험을 통해서 실제 입학한다고 해서 문턱이 높은 그런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교과 활동에도 차이가 있는데 일반계 고등학교는 이제 비교과 활동이라고 보통 하죠. 그리고 과학 중점 학교는 과학 중심의 비교과 활동이고 과학고에서는 과학 연구 중심 활동이라고 말합니다. 활동이 좀 다르죠. 이름도 다르고요. 다른 건 똑같죠. 일반계 고등학교는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고요. 과학 중점 학교는 이공계 중심의 진로, 마찬가지로 과학교도 이공계 심화 진로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계하고 그 과학고하고의 딱 중간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과학 중점 학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과학고나 영재고를 준비했던 친구들이 선호를 하는 그런 학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과학 중점 학교를 지원하게 되면 후기에 있는 특목고나 자사고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과학 중점 학교를 지원하게 되면 일반고로 1지망, 2지망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지 실제 특목고나 후기에 있는 자사고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할 때 신중하게 선택해서 지원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학교가 있는지 오늘은 이제 서울 지역에 있는 학교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표를 하나 갖고 왔고요. 보시면 휘경여고, 혜원여고, 신정고, 예일여고, 신도림고, 여의도고, 대진고, 용화여고, 도봉구, 창동고, 용산고, 경복고 이렇게 있는데 한 구에 2개씩 있는 지역도 있잖아요. 이렇게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대진여고, 용화여고가 있잖아요. 남자 학교하고 여자 학교이다 보니까
이렇게 2개씩 있는 지역이 되는 거고요. 그렇고 대부분 구에 1개씩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송파구에도 2개 있네요. 송파구 여기서 보면 강일고, 방산고, 그 다음에 잠신고, 마포고, 명도고, 경기고, 마포고, 서울고, 서초구에도 보면 서울고하고 반포구가 있네요. 근데 지역구를 선택할 때는 이제 강남이랑 같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실제 남학생, 여학생들이 지원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동작구에도 숭이여고하고 영등포고 2군데가 있군요. 이렇게 또 지원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성동구에는 무학여고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실제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에 과학 중점학교가 어디인지 파악을 한 다음에 그 학교를 지원할지 할지를 자신의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를 살펴본 다음에 지원하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과학 중점학교에 대한 특징과 장점 그리고 단점, 어떤 친구가 적합한지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요. 과학 중점학교를 선택할 때 중요한 어떤 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